특별법 갑니다. 자, 특별법은 이제 우리 6문제인데 6개 중에 우리 4개만 맞추면 돼요. 4개. 너무 많이 맞으려고 그러지 말고. 자, 한번 보죠. 그 다음 주임법이 2문제, 상임법이 하나, 다음에 이제 좀 다음 부실법이 하나. 부실법 어떨 때는 2문제 나올 때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집합법이 하나, 가담법이 하나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가장 많은 게 이제 집합건물법이에요. 집합건물법은 우리 요 총 다 합해봤자 조문이 한 60개밖에 안 돼요. 이거는 집합법 한 개가 조문이 68개야. 5문제가 조문이 60개밖에 안 되는데 한 문제가 이게 60, 이거보다 더 많잖아. 여러분들은 집합법은 보지 마세요. 그 중에 내가 이제 찍어줄 테니까 하고. 근데 이건 알아야 되는 이유가 이제 구분 소유권 때문에 그래요. 그럼 한 개 찍었다, 틀렸다 그러면 이 중에 한 개만 틀리면 되죠. 그죠? 주임법, 상임법 거의 다 맞춰야 돼요. 이거는 민법에 3문제 그러니까 또 중개사법에서 2문제, 공시법에서 1문제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총 6문제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참 운이 좋으신 거예요. 제가 중개사법하고 공시법 제가 해드리니까 연결되는 게 연결이 딱딱 되잖아. 이건 다른 선생님이 강의하게 되면 연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민법 가르칠 때는 이렇게 가르치고 또 중개사 갈 때 저렇게 가르치고 공시할 때는 저렇게 가르치는 게 안 맞는 거야, 막. 헷갈려가지고. 이 선들끼리 막, 서로 뭐라 그러니? 충돌이 생겨요. 충돌이. 그리고 이제 중개사법은 또 법을 전공 안 하신 분들 강의 많이 합니다, 사실은. 그리고 법을 잘 몰라. 그리고 그냥 외우라고 그러고. 자, 가보죠. 주임법. 그리고 민법에서 출제 겨냥하고 중개사법 출제 겨냥 좀 달라요. 자, 민법은 이게 유효냐, 무효냐가 나온단 말이에요. 중개사법은 실무위주로 가니까 실무에 중요한 거예요. 확정일자 어디 가서 받느냐 이렇게 나온다. 민법에서는 안 나와요. 민법 그냥 확정일자 받는다 그렇지만 중개사법은 확정일자 어디서 받느냐 이런 것도 틀리게 나와. 상임법은 어디서 받아야 돼? 상가는? 확정일자 어디서 받아요? 세무서가 받는단 말이야. 상가는 세무서. 민법에서는 그런 게 안 나와요. 중개사법은 나온단 말이에요. 지문에 살짝 바꿔. 상가임대차법에서 옛날에는 동사무소지만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지 않으면 뭐 이렇게 나와. 틀렸지 뭐. 벌써. 민법은 그런 건 없어요. 민법은. 자, 민법 오로지 유효냐 무효냐지. 자, 가보죠. 우리 편면적 강행규정입니다. 자, 주임법하고 상임법은 항상 같이 공부합니다. 왜? 95%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한 5%만 다르니까 주임법하고 이건 다른 것만 기억하면 돼. 편면적 강행규정. 자, 편면적이라는 것은 일방적이라는 거야. 한쪽한테만 강행규정이라는 거예요. 편면적, 일방적. 자, 우리 이제 아버지, 어머니 중 한 명이 없다 그러면 편모서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어머니 혼자한테 있다. 한쪽만 있다는 거예요, 쉽게. 그러니까, 자, 편면적 강행규정이라는 뜻은 경제적으로 약자인 임차인이죠. 임차인 보호규정이라는 거야. 임차인 보니까 임차인한테 불리한 계약은 무효다 이거야. 불리한 약정 계약은 무효다 이겁니다. 항상 공부할 때. 자, 주임법하고 상임법은 누구한테 불리하면 임차인한테 불리하면 무효예요. 임대인한테 불리하면 유효고. 예를 들면 많이 나오고 예를 들면 주임법에서 최단기가 몇 년이죠? 최단기 몇 년이에요? 주임법에서 안정하면 몇 년? 2년이죠. 2년을 본다. 2년을 봐요. 최단기. 둘이 이제 계약하면서 임대차 계약서에 우리는 최단기를 1년으로 본다. 이거 유효 무효야? 무효라는 거예요. 왜? 임차인 불리하니까. 거꾸로 최단기는 3년으로 본다. 이거는 유효라는 거죠. 임차인 유리하니까. 그러니까 계약이 임차인한테 불리하면 무효라는 거야. 그게 주임법, 상임법이고, 그 다음 주임법, 상임법 만든 이유가 대항력하고 우선 변제권. 이것 때문에 만든 거예요. 대항력. 여기서 한 문제는 꼭 나온단 말이야. 대항력이 2가지 뭐죠? 정인, 인도받고 주민등록입니다. 상가는 사업자 등록, 정확하게는 신청입니다. 사업등록 신청이죠. 이건 왜냐? 사업자 등록증은 요새는 바로 주지만 옛날에는 바쁘다고 한 3일 있다 찾아오라 그래요. 그럼 찾아올 때부터가 아니고 딱 내가 신청한 때, 딱 신청한 때 다음날이야. 신청한 다음날. 같은 말 2일이죠. 2일. 자, 2월 1일 날 했다 그러면
2월 2일 날 0시부터 대항력 갖춰요. 자, 이 우선 변제권 조심해. 우선 변제권 돈 문제야. 돈. 보증금을 빨리 받느냐 이거야. 이건 돈 문제가 아니고 안 쫓겨나는 거죠. 돈 문제니까 이거는 엔더의 대항력 엔더 임대차 계약서에 여기 확정일자를 받아야 돼. 확정일자. 도장 꽝 찍는 거죠. 여기서는 뭐가 있어야 돼? 보증금 얼마냐. 이 돈이. 요게 포인트입니다. 보증금 1억. 자, 여기는 주민등록이나 사업자 등록할 때는 그게 보증금 얼마인지 안 나타나요. 보증금하고 상관이 없고 확정일자만 보증금입니다. 이걸 기억해야 돼. 그 다음에 이제 자 경매나 공매 절차에서 이 우선 변제 받는 게 바로 보증금이기 때문에 그래. 구별 잘해야 돼요. 자, 대항력에는 확정일자 필요 없어요. 자, 가보죠. 적용 변면적 가격 규정 1절 땡땡 주임법 규정에 위반된 눌렀어요 참. 깜빡이 됩니다. 네. 주임법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 누구한테 불리하면 임차인에게. 이걸 살짝 임대인에게 그럼 틀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주임법 상위반 차자와 대자를 잘 읽어야 돼.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자, 2번 적용 범위는 자, 주택은 주택에만 적용되고 상가는 상가에만 적용이 돼요. 이건 조심할 게 주택은 자, 가난한 사람은 우리 무허가 건물에 사는 사람이 더 가난하잖아. 이걸 더 보호해야 돼. 무허가나 미등기 건물도 당연히 보호 대상입니다. 무허가나 미등기도. 그리고 방 한 칸도 보호 대상이에요. 가난한 사람은 한 칸에 살잖아. 자, 1. 주거용 건물 주택입니다. 방가라 1.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이야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 동그라미 일부 방 한 칸 임대차에도 적용에 관해서도 이를 적용한다. 그리고 그 뒤에 그 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 외 목적 즉 창고로 사용되는 경우도 적용이 됩니다. 주택하고 창고가 있다 그러면 창고까지도 적용이 돼요. 자, 2번 주거용 건물 판단 기준은 그 중요 실지 용도입니다. 실지 용도. 공부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야. 자, 우리 건축물 대장에는 창고라고 돼 있어요. 근데 실제 그 임차인이 살고 있다. 그럼 적용되는 거야. 실지 용도입니다. 실지 용도. 한번 읽어볼까요? 주거용 건물 해당 여부는 임대차 목적물이자 공부상 표시만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실지 용도에 따라 정합니다. 실지. 자, 3번 주거용 즉 주택 판단 시점은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기준입니다. 계약 체결 당시 기준으로 주택이냐 아니냐를 따지게 됩니다. 계약 체결 당시야. 자, 읽어볼까요? 주인법이 적용되려면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기준으로 그 건물의 구조상 주거용 또는 그와 겸용될 정도의 건물 형태가 실질적으로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이겁니다. 계약 체결 당시입니다. 체결 당시. 다음 2번 내려와서 주택의 대지 줄거 땅 대지도 주임법 적용 대상이 됩니다. 이건 이런 뜻이에요. 자, 이제 갑의 토지에 자, 건물이 있다고 하죠. 갑의 건물. 그럼 갑이 이 건물을 임차를 놨어요. 임차인이 자, 보증금 1억이었다고 하죠. 나중에 경매 들어가면 자, 이 사람은 요 건물만 임차 들어갔잖아. 주택 임대차잖아. 그래도 땅까지도 적용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경매 들어가서 만약에 경매 들어가면 자, 건물하고 땅은 별개야, 한 개야. 전혀 별개입니다. 별개는 경매 들어갔을 때 경락대금도 별개로 떨어진단 말이에요. 건물에 3억의 경락이 되고 땅에 6억의 경락이 됐어요. 근데 임차보증금이 계산하기 쉽게 9천만 원이라고 하죠. 자, 이렇게 되면 이걸 안분비례에 해당합니다. 자, 여기서 자, 9천이니까 여기서 3천만 원 받고요. 건물값에서 땅값에서 얼마? 6천만 원 이렇게 받아요. 그래서 땅에도 적용이 된다는 거죠. 안분비례라 그래. 대지에도 적용됩니다. 다음 3번
주택에 등기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에도 이를 준용합니다. 줄이면 미등기 전세계약도 준용이 됩니다. 우리 일명 우리 전세라 그러죠. 전세. 이 경우는 전세금을 임차보증금으로 본다 이겁니다. 전세금을 보증금으로 간주합니다. 자, 4번 중요합니다. 4번. 주택에 대해서 민법에 의해 임대차 등기한 경우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규정은 적용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자, 대항력은 뭐죠? 인도와 주민등록이죠. 이걸 갖다가 민법에서 임차권 등기 가능합니다. 임차권 등기할 수 있죠. 임차권 등기에도 이게 그대로 적용된다는 거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적용이 됩니다. 자, 5번. 법인에게는 원칙적으로 주임법 적용 안 돼요. 법인은 주임법 적용 안 된다는 것은 대항력, 우선변제권 없어요. 법인은 부자잖아요. 자, 다만 예외적으로 법인에게 적용되는 거 3개는 외워야 됩니다. 자, 법인이 임차했을 때 적용되는 거 3개. 어디죠? 한국토지주택공사. 우리 LH공사라고 그러잖아. LH공사, 지방공사, 중소기업 법인이 임차했을 때는 대항력 우선변제권 적용됩니다. 3개. LH공사, 지방공사, 중소기업 법인이 임차했다면 적용이 됩니다. 자, 다음 6번. 항상 계속적 계약이 아닌 일시 사용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 줄이면 일시 임대차죠. 1시간 임대차, 2시간 임대차에는 주임법, 상임법 적용이 안 됩니다. 자, 안 된다는 것은 대항력 우선변제권 이런 거 없다는 거예요. 대항력 우선변제권 이런 거 없다. 자, 이제 3절 대항력 등 한 문제 꼭 나온다. 상가 주택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1. 대항력 요건. 자, 1번. 주택임대차는 임차인이 줄긋죠. 뭐죠?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 마친 다음날. 주민등록에다가 적어. 상가는 정확하게 뭐죠? 사업자 등록 신청입니다. 신청한 다음날이야. 사업자 등록증 받은 놈이 아니고 등록 신청한 다음날입니다. 사업자 등록 신청한 다음날 제3자에게 효력이 생긴다. 제3자의 효력이 생긴다는 것은 대항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한 때 주민등록된 걸로 본다. 그러니까 항상 주임법에서는 전입신고를 잘해야 돼. 전입신고한 때 주민등록이 된 걸로 간주합니다. 그런데 전입신고할 때 나중에 나오겠지만 이게 단독주택이냐, 자, 단독주택이냐 공동주택이냐 차이입니다. 자, 단독은 지번을 정확하게 기재해. 지번, 땅번지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돼. 전입신고할 때. 상가는, 자, 공동주택은 지번은 안 적어도 좋아요. 지번 적어도 좋고 안 적어도 좋고 동호수가 정확해야 돼. 옛날에 호수라고 그러는 지금은 시옷이 들어갑니다. 동호수가 정확해야 돼. 이게 잘못되면 꽝, 대항력 우선변제권 없어. 사기당하는 거예요. 동호수. 자, 2번에 아까 했던 겁니다. 2번은, 자, 4번째 줄.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도 적용이 돼요. 3번에 중소기업 법인도 적용됩니다. 자, 방가로 2번 정의 표시. 간접 점유했을 때 대항력은 전차인 명의로 주민등록해야 돼요. 조금 전에 우리 전대차 배웠죠? 집을 전대놨자. 그럼 주민등록 누구 명의로 해야 돼? 전차인 명의로 해야 됩니다. 임차인 명의라면 꽝이야. 직접 살고 있는 사람들. 자, 읽어보죠. 주택임차인이 임대인의 성낙을 받아, 항상 주임법, 상임법은 적법 전차인만 보호됩니다. 적법 전차인 보호돼. 무단 전차인은 보호 안 돼요. 적법 전차인 앞으로 주민등록하고 상가 사업자 등록해야 돼요. 주택임차인이 임대인의 성낙을 받아 임차주택을 전대하고, 줄이면 적법 전대죠.
적법전대하고 그 적법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아 자신이 전차인이야. 전차인의 주민등록을 마친 때는 그때부터야. 그때가 바로 전입신고한 때부터 임차인은 제3자에게 대항력을 취득합니다.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전대 놓으면 누구 앞으로 주민등록해야 된다? 전차인 앞으로 주민등록해야 전차인도 보호되고 임차인도 보호돼요. 자, 3번에서 이제 주민등록 유효성 판단은 1. 전입신고 시 기준입니다. 주민등록 시기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자, 먼저 대개보면 우리가 자, 임대차 계약할 때 임대차 계약서에 계약서 자, 임대인 갑, 임차인 을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임차인이 이 집에 이제 자, 계약서 있으면 임차인 앞으로 주민등록을 많이 하죠. 근데 반드시 본인 명의로 할 필요는 없어요. 이 가족의 명의로 주민등록해야 됩니다. 계약서는 아버지 이름 돼 있고 주민등록에는 와이프 명의나 자신 명의로 상관이 없어요. 그게 이제 2번 가족 명의 주민등록 자주 나와요. 땡땡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임차인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 주민등록도 포함됩니다. 가족. 다음 3번에 가장 중요한 게 주택 종류별 주민등록. 이게 포인트입니다. 1. 다가구는 단독이죠. 원룸이잖아요. 다가구용 단독주택 원룸은 지번을 기재를 정확히 해야 돼. 임차인이 위 건물의 일부나 전부를 임차하고 전입신고하는 게 동그라미 지번만 기재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이겁니다. 원룸은 지번만 기재하면 돼요. 자, 읽어볼까요? 뒤에 건물 거주자의 편의상 왜 편지를 받아야 되니까 9번에서 놓은 호수까지 기재할 의무나 필요는 없다 이겁니다. 자, 다가구는 단독이니까 지번만 기재하면 됩니다. 자, 그러나 2번 공동주택이죠. 공동주택 우리 공법 시간에 배우잖아. 뭐죠? 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택이죠. 다세대 주택은 동호수 들어가야 돼요. 다세주택의 경우 동호수 표시 없이 그 부지 중 일부 지번만으로 주민등록한 경우는 꽝이야. 그 주민등록으로는 일반의 사회통념상 그 임차인들이 그 다세대 주택의 특정 호수에 주소 가진 것으로 제3자가 인식할 수 없는 것이므로 임차인은 지분만 기재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 임차주택에 관한 공시방법을 갖췄다고 볼 수가 없다. 뭘 안 적었으니까 동호수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다가구는 지번만 기재하면 되는데 다세대는 공동이니까 동호수가 정확해야 됩니다. 자, 4번 중요 표시하고요. 4번 주민등록은 주택 임대차의 대항력의 발생 및 동그라미 시대의 존속 요건이다. 무슨 요건이라고? 존속 요건.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돼. 언제까지 존속하느냐고 외워야 됩니다. 언제까지 바로 밑에 언더라인 되어 있죠?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언제까지? 배당 요구 종기까지입니다. 배당 요구 종기까지. 우리 금요일 했잖아요. 배당 요구 종기까지 주민등록이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돼. 옆에 살짝 적어. 사업자 등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자 등록도 배당 요구 종기까지, 주민등록도 배당 요구 종기까지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돼요. 배당 요구 종기까지 존속해야 돼. 그 전에 전출 나가면 꽝입니다. 다음 5번을 자주 나오는데 기존 주택 소유자가 준 거세요. 주택 소유자가 소유권을 양도한 경우 임차권의 대항력 요건. 자, 밑에 이제 줄 그어놓고요. 을명의 줄 거세요. 소유권 이전 등기일 다음 날부터 대항력을 가서. 을이 이제 살짝 적어. 을이 매수인입니다.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 한 다음 날부터 대항력까지. 자, 조심해야 돼. 원래는 언제부터라 그랬어? 원래는 뭐 한 다음 날? 원래는 뭐 한 다음 날? 대항력이 원래는 무슨 다음 날이야?
주민등록한 다음 날이라 그랬어. 전입신고한. 근데 요거는 지금, 요건 예외적으로, 뭐 한 날, 주민등록이 아니고 뭐 한 날, 소유권 이전 등기한 다음 날이야. 그래서 희한하단 말이야. 조심해야 돼. 이건 소유권 이전 등기한 다음 날. 자, 이겁니다. 자주 나와요. 요거는 주민등록하고 상관이 없고요. 갑이 이 사람이 2010년도에 이 집을 샀어요. 소유자입니다. 2010년도에 주민등록했죠. 그럼 주민등록, 이거는 소유자의 주민등록입니다. 아직 임대 안 왔으니까. 소유자의 주민등록이었어요. 근데 이걸 임대놨어요, 이제. 임대차. 임대를 2020년 1월 2일 날 났다고 하죠. 아, 임대가 아니고. 자, 팔았어요. 집을 매매했습니다. 자, 매매하고 2020년 한 5월 1일 하죠. 매매해서 을이 이제 그런 매수인이죠. 매수인 앞으로 자, 매매를 하면서 이 사람이 이사 안 나가고 이 집에 임차인으로 살기로 했어요. 임차권 계약을 하는 거죠. 그러면 소유권 넘기고 이 사람이 계속 이 집에 사는 거야. 자, 임대차에서. 그럼 이 앞으로 등기를, 소유권 이전 등기를 5월 1일 날 등기했어요. 자, 그리고 이 사람이 계속 살아요. 자, 이런 게 있죠, 그죠? 자기 집 팔고 자기가 살고 있는 거죠. 이 사람 쉽게 해서 전세 끼고 집 사는 거랑 똑같잖아. 자, 그랬을 때 이 사람은 자, 언제 임차인이 되느냐? 자, 이 사람 주민등록까지는 안 나타나잖아. 이 주민등록은 2010년도 거야. 그 뭐야? 소유자의 주민등록이죠. 그러니까 임차인의 주민등록은 없잖아요. 이 사람은 언제 양력 취득하겠거나. 자, 이 소유권 넘겨준 다음 날이라는 거죠. 아, 소유자가 다른 사람 됐으니까 이 사람은 그 다음날 대항력 취득하면 조심해야 돼. 이거는 주민등록까지 따질 수 없으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해준 다음날부터 대항력 취득합니다. 잘 기억해야 돼요. 읽어볼까요? 가죠. 갑이 주택에 관해, 요거는 이제 어디서 많이 나오냐? 중개사법에서 나와요. 실무에서. 갑이 주택에 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하고 주민등록 전입신고까지 마친다. 주민등록 전입, 이건 소유자로 써야 소유자. 다음, 처와 함께 거주하다가 을에게 매도함과 동시에, 여기 포인트야. 을에게 매도함과 동시에 그로부터 이를 다시 임차하여 줄거 계속 거주하기로 약정을 하고 임차인을 갑에 처로하는 임대차 계약 체결한 후에야 을 명의, 을이 이제 매수인이야.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된 경우에는 언제라고? 을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해준 다음날부터 대항력을 갖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집을 팔고 그 집에 계속 임차인으로 산다. 그럼 언제 대항력 갖춘다고? 소유권 이전 등기해준 다음날부터 대항력을 갖는다. 예외 판례입니다. 자, 4번. 대항력 발생 시기는 다음날이죠. 다음날 한자로 쓰면 이길 오전 0시입니다. 이길. 옛날에는 다 한자로 썼단 말이에요. 이게 한글로 바꿔서 그렇지, 그죠? 일 다음날입니다. 다음날 0시부터 갖춥니다. 자, 5번 면책적 인수. 조금 전에 배웠던 거죠. 1시간 전에. 면책적 인수. 조금 전에 배운 거잖아요, 이거. 면책적 인수. 땡땡. 임차주택 양도시 양수인 병이 임대인 갑의 지위 승계. 땡땡. 임차주택의 양수인 병입니다. 병. 기타 임대할 권리 승계한 자는 임대인 갑의 지위를 승계한 걸로 본다. 면책적 인수. 한 30분 전에 한 거예요. 자, 당구장 표시 보죠. 판례. 주임법상 동그라미 치세요. 뭐가 나와야 돼? 대항력을 갖춘 후, 이겁니다. 대항력을 갖춘 후 임대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어 그 양수인 병입니다. 병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도 부동산 소유권과 결합하여 일체로 이전하는 것이므로 양도인 갑의 보증금 반환 채무를 뭐한다?
소멸한다, 소멸한다, 면책적 인수입니다. 4번 경매와 대항력. 요거는 우리 전번주 금요일날 중개사법 시간에 배운 거잖아. 땡땡 말소 기준과 비교한다는 거죠. 최선순위 담보권, 최선순위 가압류 등과 비교합니다. 자, 우리 말소 기준 원리. 항상 이제 이게 경매 들어갔어요. 경매 들어가서, 자, 만약에 매수인 경락인이 매수인이 잔금 매각 대금을 납입합니다. 납입하면 우리 민법 187조 2에서 정의 소유권 취득했죠. 갑의 소유권 상실당했고, 여기 만약에 임차권이 있었다. 자, 근데 여기 등기부를 보니까, 자, 먼저 말소 기준인, 자, 경매 들어갔던 저당권, 담보 가등기, 전세권, 이게 이제 담보 물건이죠. 아, 만약에 임의 경매라면 압류, 가압류 또는 경매 개시 결정, 그런 게 이제 말소 기준이라고 그러죠. 요거보다 더 선순위, 요게만 2월 1일이라고 하죠. 더 선순위에 1월 10일 날 용의권이 있었다. 요거는 존속한다 그랬죠? 존속하니까 인수받는다. 근데 요거보다 후순위, 여기 임차권도 여기 들어가잖아. 후순위에 만약에 3월 1일 날, 자, 용의권, 자, 지당권, 지역권, 전세권, 지금 배우는 대항력 가진 임차권 여기 있었다. 그럼 요거부터 이제 말소를 시키니까 요거는 다 소멸되죠. 여기 뭐 저당권들이야 당연히 소멸되는 거고, 요거는 존속을 한다 그랬어요. 요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소 기준 원리가 후순위라면 소멸, 선순위라면 존속합니다. 자, 읽어보죠. 1. 대항력 취득 시기가 최선순위 담보권, 요거죠? 최선순위 담보권자보다 선순위인 경우, 이거네, 존속하네, 존속. 읽어보죠. 주택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춘 후, 대항력 갖추었어요. 전세권 등기도 격려되면, 그러면 임차권하고 전세권 두 개의 지위죠. 경매로 인하여 전세권이 소멸하더라도 죽어나간다. 최선순위 저당권보다 더 먼저 주임법상 대항력 갖추었다면 주택임차권을 뭐한다? 존속합니다. 존속한다는 것은 소멸되지 않는다 이거죠. 그럼 여기 지금 임차인이 아주 계약 기간이 2년 남았어요. 2년 가지고 경락인에게 대항한다는 거죠. 존속. 그리고 나중에 이제 기간 끝나면 정이 돈 가져와야 돼. 돈 안 가져오면 이상 안 갑니다. 계속 존속한다. 대항할 수 있다. 그런데 반대로 이 대항력 취득 시기가 최선순위 담보권자보다 후순위인 경우, 요거네요. 요거니까 소멸된다. 쫓겨나죠? 소멸합니다. 쫓겨난다. 읽어보죠. 어느 주택에 대해 1번 저당권. 요게 이제 많이 나와요. 요거는 오히려 중개사법에 더 많이 나옵니다. 자, 한번 불러보시죠. 어느 주택 1번 저당권, 1번 저당권. 다음에 대항력 있는 주택 임차권. 요게 이제 대항력 있는 임차권. 여기 이제 2순위라고 하지 않는 이유가, 왜 2순위 말 안 쓰냐면, 요거는 지금 등기가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등기가 돼 있어, 안 돼 있어요? 등기가 안 돼 있어. 이거는 어디 있는 거야? 뭐 하고 있는 거야? 이거는 주민등록 해놨잖아요. 주민등록 어디 나타나? 주민등록표에 나타나는 거야. 등기부는 없어. 그러니까 2번 임차권 이말 안 쓴단 말이야. 여기 있고, 날짜로 따면 여기 이제 1월 10일, 여기 2월 1일, 그 다음에 여기 2번 저당권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등기부에 보면 여기 1, 여기 2야. 근데 주민등록까지 따져야 돼. 여기 중간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보면 여기입니다. 중간에 대항력 있는 주택임대차, 그리고 2번 저당권 등기 순으로 되어 있는데, 2번 저당권자의 경매 신청으로 매각된 경우. 자, 얘가 이제 경매 신청했어요. 경매 신청. 여러분 조심하면 안 돼. 자초심해야 돼. 경매 신청을 누가 했느냐 따지는 게 아니야. 따지는 거 항상 말소 기준을 따져야 돼. 이게 말소 기준이잖아. 이게 말소 기준이니까 전부 다 소멸되겠네.
얘가 경매신청해도 경매신청권자하고 비교하는 게 아니야. 말소기준 최순순이잖아. 다 소멸됩니다. 2번 저당권자 경매신청으로 매각된 경우에도 자 줄어서요. 1번 저당권이 바로 말소기준이란 말이야. 말소기준이 소멸하므로 그 후에 대항력 갖춘 주택이나 상가임차권도 당연히 소멸한다. 이겁니다. 조심해야 돼요. 경락대금이 납입이 되면 경매신청을 누구 했냐 보는 게 아니야. 경매신청권자를 보는 게 아니고 이 부동산의 최선순위 저당을 봐야 돼요. 최선순위 저당보다 후순위는 소멸됩니다. 자, 여기서 만약에 자 밑에 4순위, 5순위 저당권자가 경매 신청해도 얘랑 비교하는 게 아니고 항상 얘랑 비교해야 됩니다. 얘랑 비교해서 왜? 1순위부터 먼저 배당을 준단 말이에요. 돈을 먼저 주니까 요거 말소시키고 후순위는 다 소멸을 시키고 얘들은 돈을 받았든 못 받았든 다 소멸됩니다. 자, 여기는 대항력 얘기예요. 자, 대항력은 돈 받느냐 안 받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기서 쫓겨나느냐 안 쫓겨나냐 문제예요. 여기서는 돈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따지는 게 아니야. 우선 변제는 이쪽 가서 이제 돈 받느냐 안 받느냐. 이때는 얘가 돈을 받았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어요.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왜냐 이게 경매대금이 만약에 요게 4억에 경락이 됐다. 그리고 이제 저당권자가 3억이었다. 얘가 1억이었다. 자, 이렇게 되면 자, 그러면 얘가 3억 받고 얘는 1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단 얘는 이제 대항력 가지고 가는데 반대 여기 뭐가 있어야 돼? 확정일자가 있어야만 요걸 받는단 말이야. 확정일자 없으면 빵이지. 빵으로 8순위로 가는 거야. 이제 빙신채권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소멸하느냐 존속하느냐는 돈하고 상관이 없고 여기서 그죠? 그 얘기입니다. 돈하고는 상관이 없어. 이제 돈 갑니다. 4절 보증금 회수와 우선 변제. 이 변제가 이제 돈 문제 이렇게 쓰거나 돈 문제는 우선 변제권에서 돈 문제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1번 갑니다. 1번. 순서를 항상 그 맞춰서 강의한단 말이에요. 중개사법 순서, 자, 주임법 순서 항상 같이 가야 됩니다. 비슷하게. 자, 갑이 이제 임대인, 어림차임. 자, 보증금 이렇게 있었는데, 자, 임대차가 이제 종료됐어요. 아까 배웠죠?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은 뭐와 임차인의 임차물 반환은 무슨 관계라 그랬죠? 동시행관계? 조금 전에, 1시간 전에 배웠잖아. 동시행이죠. 그리고 오른손을 주고 왼손을 받아야 돼. 근데 이제 어른이 이제 임차물 주고 이사 나가려고 그러는데, 자, 갑이 보증금이 없다. 그런단 말이야. 이 사람 언제까지 이사 나가면 안 된다 그랬어, 아까? 배당 요구 종기까지 이사 나가면 안 돼요. 배당 요구 종기까지 이사 나가면 요 대항력도 없고 우선 변제권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여기에 이제 매역이 있어야 돼. 근데 어른 서울로 발령이 났어요. 아니, 제주도로 났어요. right? 그러면 이제 이사를 못 가고 제주도로 이제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다니는데 한 2달 다니니까 그죠? 월급보다 비행기값이 더 나와. 미치는 거지, 미쳐. 이사를 못 가고. 자, 그러면 이제 일단 소송합니다. 이거 소송해야 돼요. 소송. 그래서 빨리 소송했어. 그래서 소송을 하면 요게 이제 우리가 소액 임차를 3천만 원 이하를 소액 사건이라 그래. 소액 사건은 빨리 심판해줘요. 근데 소액이 아니잖아. 3천 초과 있으니까 다액이잖아. 그래도 이제 임차보증금은 다액이라도 소액 사건 심판을 준용해 줍니다. 특별히 준용해서 빨리 재판해줘. 그 사람 승소 받았어요.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지급을 승소 판결 받았어요. 승소 판결 받아도 이 사람이 경매를 못 넣습니다. 원래에 의하면. 왜냐하면 동시행 관계 있으면 요 건물을 명도해야만 강제 집행을 할 수 있어요. 경매 넣을 수 있어요. 명도해주면 이사 나가야 되잖아. 그러면 이거 강제 집행해도 이 사람 돈 받을 수 있어 없어? 빵원이야. 10원도 못 받아요. 승소 판결 받아도 경매 신청을 못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법을 뜯어고치죠. 이제 뜯어고치. 주임법은 엄청나게 많이 뜯어고쳤어요. 여자분들 뜯어고칠 때 어디부터 뜯어고치? 고등학생 되면 이제 그 이빨 그죠? 이빨부터 이제 한 중학교 가면 그럼 쌍꺼풀 하기 시작하고 이제 그죠? 다 뜯어고치는 거예요. 이걸 많이 뜯어고쳐야 돼. 이건 싹 다 해야 돼 이제. 자,
어떻게 뜯어고치냐면, 자, 얘가 명도 안 하고 살고 있으면서 경매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법을 바꿔주는 거야. 그래야 이사 안 나가고도 경매 신청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요겁니다. 요걸 반대급부라고 하죠. 명도가 반대급부를 안 해두고도 경매 신청할 수 있도록 법을 뜯어고칩니다. 그 개념을 잘 봐야 돼. 그게 1번이야. 턱치기야.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즉 강제 경매 신청했을 때 집행기지 동그라미 저 턱치기입니다. 턱치. 그 집에 살고 있으면서 경매 신청할 수 있도록 법을 뜯어고치는 거야. 갑니다.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해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의 확정 판결, 기타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의 기한. 옛날에는 채무명의라고 하죠. 집행권원이 바로 성소 판결문이야. 집행권원의 기한. 자, 오늘은 그저 있죠.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뒤에 글에 와야 돼. 반대 의무 이행이 바로 명도입니다. 명도 또는 이행 제공을 자 출구해야 돼. 집행개시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이겁니다. 집행개시 요건을 하지 아니한다. 반대 의무 이행 제공을 집행개시 요건을 하지 아니한다. 즉 주택을 명도하지 않고도 강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고 법을 뜯어고친 겁니다. 그래서 자 이게 주택 명도하지 않고 경매 신청할 수 있다. 그러니까 반대급부 이행 제공을 집행개시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잘 기억해야 돼요. 다음 2번 이제 경매나 공매 절차에서 우선 변제 요건. 우선 변제 요건은 자 대항력에다가 and 뭐가 더 들어가야 돼? 확정일자 들어갑니다. 확정일자. 자, 1번 대항요건과 임대차 계약 정서상의 확정일자 갖춘 임차인은 경매나 공매시. 자, 경매는 법원에서 하는 거고요. 공매는 세무서에서 하는 겁니다. 공매시 임차주택 가로 열고 대지 포함해 그 환가대금이 바로 경락대금입니다. 환가대금에서 경매대금에서 자 주거 후순위 권리자보다 이게 포인트야. 후순위 권리자분다. 자, 확정일자를 2월 1일에 받았다. 그러면 2월 2일하고 비교하죠. 저당권은 2월 5일이다. 그러면 요거보다 우선하는 거.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합니다. 거꾸로 선순위 권리자보다는 우선 못해. 후순위보다 우선합니다. 이걸 우선 변제라 그래.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겁니다.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빨리 갖추어야 후순위 권리보다 경매에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른, 자, 이 사람은 아까 언제까지 이사 나가면 안 된다 그랬어요. 배당 요구 종기까지 이사 나가면 안 돼. 언제 이사 가면 되느냐? 자, 이 사람이 자 배당 절차에 들어가서 이 배당 절차에서 아까 보증금 요거 우선 변제로 이걸 여기서는 배당이라 그러죠. 우선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요 명도 해줬다는 명도 확인서 가져가야 돼요. 우선 변제 받기 위해서는 명도를 해줘야 됩니다. 거기 이제 2번이야. 또 내어준다. 2번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양수인이 바로 경락인입니다. 양수인 즉 경락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면 보증금을 수령할 수가 없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배당 절차에 가서 보증금을 우선 변제 받기 위해서는 인도를 해줘야 돼. 자, 그래서 여기 명도 확인서에다가 경락인의 인감도장까지 찍어갑니다. 그래서 명도는 언제 해주면 된다? 보증금 수령하러 갈 때는 해줘야 됩니다. 자, 그 밑에 이제 당구장 표시는 이겁니다. 자, 확정일자 받을 때 여기다가 보증금만 있으면 돼요. 여기 있고, 여기는 동호수 필요 없습니다. 확정일자 받는 임대차에서는 보증금만 정확하면 되고, 동호수는 필요 없어요. 동호수는 주민등록의 동호수입니다. 자, 바로 그거예요. 자, 맨 위에 줄거쳐 중요 표시. 확정일자인을 받는 임대차 계약서가 당사자 사이에 체결된 경우에까지 줄겁고, 그런 경우에 줄겁고 그냥 읽어나간다. 당의 임대차 계약에 관한 것으로서
진정하게 작성된 이상 임대차 계약서에 임대차 목적물을 표시하면서 아파트 명칭과 전유분의 언더라인 기억해야 돼. 동호수 기재를 누락에도 상관이 없어요. 누락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확정일자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볼 수는 없다 이겁니다.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 받는 계약서에는 동호수는 누락되어도 상관이 없다. 자, 단어로 3번 금융기관 등이 즉 은행입니다. 은행이 우선 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우리 1억 채권을 계약으로 양수한 경우, 은행이 계약 양수한 경우에는 양수한 금액 1억 범위 내에서 우선 변제권을 승계하게 됩니다. 계약 인수했으니까 우선 변제권을 승계합니다. 다음 4번 우선 변제권을 승계한 금융기관 은행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우선 변제권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없다. 자, 상식이야. 자, 우선 변제권은 일단 엔더입니다. 자, 우선 변제 받으려면 대항력 엔더 확정일자야. 그럼 결국은 세 가지죠. 대항력이 뭐였죠? 인도와 주민등록. 그러니까 인도, 주민등록, 확정일자 세 개 다 있어야 우선 변제입니다. 한 개라도 없으면 우선 변제 못 받아요. 자, 근데 1번에 임차인이 대항력 상실했네. 뭐 대항력 상실하면 당연히 우선 변제 상실하죠. 2번 임차권 등기가 말자. 임차권 등기도 대항력이었잖아. 등기가 말소되면 대항력 없어져요. 다음 3번에 임법상 임대차 등기 말소된 경우도 대항력 상실됩니다. 그래서 우선 변제가 행사할 수 없죠. 자, 반대로 5번도 조심. 은행, 금융기관 등은 우선 변제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임차인을 주거 대리하거나 대위해서도 임대차를 해지할 수는 없다 이겁니다. 은행이 대리하거나 대위해서도 해지할 수가 없어요. 왜? 이거 해지하면 대항력 상실하기 때문에 그래. 자, 3번 우선 변제 순위에서 기준 시기. 요거는 중개사법에서 더 많이 나와요. 자, 갑니다. 엔드라 그랬어요. 가장 늦은 걸 기준으로 해야 돼. 자, 보세요. 자, 인도 받고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2월 1일 했어요. 그리고 같은 날 확정일자 받았어요. 2월 1일. 자, 그러면 우선 변제 갖추는 날짜가 언제냐 이거죠. 이거하고 저당권하고 이제 비교해야 된다는 거죠. 저당권도 같은 날 2월 1일 날 받았어요. 누가 더 먼저 받느냐 이거죠. 보증금 1억 개야. 근데 경락은 한 1억 3천의 경락이 됐어요. 저당권도 피담보 채권 1억. 자, 이 임차보증금도 1억이었어. 그럼 먼저 받는 사람 1억 다 받고 나중에 받는 사람 3천밖에 못 받겠죠. 누가 우열이나 우선이냐. 얘는 2월 1일 날 등기했고요. 자, 그러면 얘가 우선 변제는 언제죠? 자, 요거는 다음 날이 언제야? 2월 2일이잖아. 이건 확정일자 2월 1일이네. 그럼 이거 둘 다 갖춰야 되니까 언제야? 2월 2일이 된단 말이야. 얘는 2월 2일이고 얘는 2월 2일이죠? 이게 먼저 받는 거죠. 저당권 갖추고 얘는 나중에 받는. 그러니까 같은 날 전입신고 같은 날 확정해서 같은 날 받고 같은 날 저당권 들어가면 저당권 우선합니다. 그 점을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사 갈 때는 가능하면 토요일 날 가는 게 좋다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토요일 왜? 토요일 은행 놀았어요. 은행 논단 말이야. 토요일 날. 여러분들은 가가지고 전입신고를 뭘로 하면 돼? 컴퓨터로 하면 됩니다. 토요일 날 하면 돼. 그러면 사기 안 당해요. 그런 거에 머릿속에 생각을 해야 돼. 그래, 안 당하니까 당하죠. 월요일 날 이사 갔다. 월요일 또 보니까 저당권 넣게 돼 있네. 꽝이지. 그러니까. 그렇다고 은행에 가서 멱살 잡을 수도 없고. 토요일 날 빨간 날 하세요. 자, 그게 바로 3번 얘기야. 땡땡 한번 읽어보자. 자, 그 다음 거꾸로 확정일자를 1월 20일 날 갖췄어요. 그리고 자, 전입신고는 2월 1일 날 했어. 그럼 우선 변제는 요거는
자, 1월 20, 확정일자는 딱 날짜가 있어요. 그 날짜 효력 발생해요. 요거는 다음 날이니까 이것도 2월 1일입니다. 그러니까 확정일자 아무리 빨리 갖춰도 전입신고 늦으면 우선 변제가 늦어요. 자, 가보죠. 땡땡. 주택임차인이 주택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당일이에요. 살짝 제가 2월 1일. 2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1월 20일 날 임대차 계약 확정일자 갖추는 경우, 자, 확정일자를 2월 1일 갖추거나 1월 20일 갖춘 경우에도 우선 변제는 대항력과 마찬가지로 인도와 주민을 마친 다음날 2월 2일 0시 기준으로 발생합니다. 그걸 잘해야 돼요. 이거죠, 바로. 확정일자를 빨리 갖춰도 전입신고 늦었다면 그 다음날 우선 변제권을 갖추게 됩니다. 이것도 이제 중개사법 실무에서 자주 내는 거예요. 자, 4번 임대차 존속 기간 중 우선 변제권 선택 가능합니다. 자, 대항력하고 우선 변제는 선택이 가능해요. 자, 임차인이 자, 대항력 갖추고 우선 변제 갖추고 있습니다. 그럼 대항력만 주장해도 되고 우선 변제 같이 주장해도 됩니다. 자, 이 사람은 대항력은 아까 1월 10일에 갖췄다가 주민등록은 1월 10일에 했어요. 우선 변제는 확정일자 늦게 받았어. 2월 1일 날 받았어요. 그러면 대항력은 언제 갖추죠? 언제 갖췄어? 1월 11일 날 대항력 갖췄죠? 우선 변제는 언제 갖췄죠? 2월 1일 우선 변제야. 그러면 이 중간에 저당권이 있을 경우가 있어요. 저당권이 1월 한 20일 저당권자 1억 이렇게 있습니다. 얘는 지금 보증금 1억이에요. 자, 이렇게 되면 이 경락이 1억 3천이 됐어요. 1억 3천이 됩니다. 자, 이럴 때는 자, 이 사람은 자, 또 대항력만 주장하고 우선 변제를 주장 안 하는 게 좋아요. 주장 안 하면 자, 얘가 얼마 받죠? 1억을 받아요. 1억을 받습니다. 이건 주장 안 하는 게 좋아요. 왜? 주장하면 꽝이니까. 그럼 대항력을 주장, 요거는 저당권보다 선순위잖아. 그러니까 계속 대항력을 있죠? 그럼 이거는 인수 받는단 말이에요. 누가? 경락인이. 경락인한테 대항하면 돼요. 이럴 때는 우선 변제를 주장 안 하는 게 좋아요. 갑니다. 임대차 존속 중에 임차주택이 경매가 되는 경우, 자,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까지 임차권을 주장하거나, 이거죠? 대항력 계속 주장하거나 또는 임대차를 해지해서 보증금에 우선 변제 받을 수도 있다 이겁니다. 이런 경우는 우선 변제 안 받는 게 좋습니다. 대항력이 더 우선하니까 선택해야 돼요. 다음 5번은 아까 잠깐 설명했죠. 임차인이 임대에 대해서 제기하는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에 관해서는 뭘 준용한다고? 소액사건심판법 규정을 준용합니다. 3천만 원을 넘어도 빨리 재판해 줍니다. 주임법 상위법의 특징이야.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은 민사소송법을 적용하는 게 아니고 소액사건심판법을 준용해서 신속하게 재판해 줍니다. 6번 경매 들어가면 임차권 소멸이 원칙이에요. 자, 임차권은 임차주택에 대해 경매가 행해진 경우 임차주택의 매각 같은 말 경락으로 소멸하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이런 식으로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소멸을 하지 않습니다. 대항력이 있다는 것은 자, 말소 기준 권리보다 선순위란 뜻이야. 말소 기준 권리보다 먼저 대항력이 있으면 소멸을 안 해요. 이런 얘기입니다. 이걸 잘 알아야 돼요. 대항력을 자 1월 11일 날 갖췄어요. 근데 저당권이 2월 10일 날 있었어. 요거보다 자 여기 이제 이게 1억 이거 피가 몇 번 이것도 1억이야. 경락이 1억 3천이 됐어요. 얘는 우선 변제를 나중에 갖췄다 그랬죠? 자, 그러면 이제 자 요거부터 말소시키니까 얘를 다 못 받으면 얘는 뭐 한다? 천성한다 그랬어요. 요겁니다. 돈을 다 못 받은
대항력 임차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이걸 자주 나오니까 조심하고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대항력하고 우선 변제권 마쳤습니다. 다음 최우선 변제 갑니다. 자, 최우선 변제는 법 조문에는 채자가 없어요. 시험장에 가면 채자 안 써줍니다. 왜? 법 조문이 없으니까. 여러분들한테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채자를 붙이는 거예요. 또는 사실 시험장에 없고 법 조문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보증금 중 일정액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증금 중 일정액. 그러니까 보증금 중 일정액을 최우선 변제 준다는 거죠. 우리 서울에는 얼마였죠? 6,500만 원 자, 1억 6,500만 원 중 5,500만까지 이걸 최우선 변제 준다는. 요건 조심해야 됩니다. 요건은 대항력이면서 대항력만 갖추면 됩니다. 확정일자 필요 없어요. 왜냐? 가장 먼저 주니까 저당권자하고 비교를 안 해요. 1년 전에 저당권이 한 10개 있어도 얘들보다 더 먼저 준다는 거야. 사회정책적으로 준 거죠. 이게 전두환이가 이제 원래 이제 군부 정권은 법은 굉장히 잘 줍니다. 약자들. 그리고 법을 제일 많이 히틀러입니다. 사실은. 독일에서 법 끝내주기 안 줍니다. 그 사람들은 정당성이 없으니까 법을 이제 서민들한테 뭘 주죠? 달콤한 거 주잖아요. 썩은 거죠. 법. 근데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이제 임대차 3법 줄 때 막 얼마나 좋다 그랬어요. 제가 봤을 때는 임대 그거 아닙니다. 다 죽인 거예요. 그리고 지금 주고 가가지고 개만 키우고 앉았고 그럼 뭐 개 사람보다 개도 좋아하니 뭐. 자, 갑니다. 이렇게 돼. 요거는 최우선 변제입니다. 채점은 시험에 없고 요거는 언제까지 대항력 갖추냐 정확하게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 등기 전에 대항력을 갖춰야 돼. 대항력, 요게 포인트입니다.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즉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등기부 이렇게 보면 경매 개시 결정 등기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법 조문은 이렇게 안 되어 있고 경매 신청 등기라고 되어 있어요. 같은 말입니다. 경매 신청 등기가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대항력 갖추면 돼. 자, 오늘 기억합니다. 1. 최우선 변제권의 요건. 자, 1번 해봐야 돼. 임차인은, 자, 줄거세요. 보증금 중 일정액이야. 그냥 우선 변제는 그냥 보증금이라 그래. 또는 보증금 중 일정액을 후순위가 아니라 다른 담보물권자보다입니다.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게 바로 최우선 변제 법 조문입니다.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그러니까 선순위 담보물권자보다도 더 우선해서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요건은 이 경우 임차인은 주택, 가리고 상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상가에 대해서 이걸 외워야 돼. 경매 신청에 등기 전에, 경매 신청에 등기 같은 말,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대항요건을 갖춰야 돼. 대항요건. 옆에 적어요. 확정일자 X입니다. 확정일자는 필요 없어. 최우선 변제 받을 때는 뭐 하기 전에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대항요건을 갖춰야 돼. 확정일자는 필요 없습니다. 자, 그러면서 액수가 적다는 거야. 우리 우선 변제는 이제, 자, 우선 변제니까 선순위, 후순위가 따진단 말이야. 그럼 보증금 전액이야. 1억이면 1억, 2억이면 2억, 10억이면 10억. 근데 여기는 최우선 변제는 보증금이 낮아야 된다. 서울에는 1억 6,500 이하가 돼야 돼. 그것도 다 안 주고 약 3분의 1인 3천, 5,500까지. 작년까지만 해도 이게 1억 5천, 5천 이렇게 됐어요. 금년에 바뀐 겁니다, 이거. 1억 6,500, 5,500까지만 최우선 변제. 자, 방금 2번. 범위는 2분의 1이야. 우선 변제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 범위와 기준은 주택임대차위원회 심의를 대통령이 정하는데 다만 줄거든요. 보증금 중 일정액 범위와 기준은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넘지 못합니다. 2분의 1. 자, 2번 이제 최우선 변제권의 범위는 거의 서울만 나와요. 1. 최우선 변제받는
소액 임차인의 범위는 1. 서울특별시는 1억 6천만 원 이하. 이걸 소액 임차인이라 그래요. 2번 과밀 억제권역은 1억 4,500만 원 이하. 3. 광역시, 대구광역시, 세종, 안산, 용인 등등은 8,500 이하. 4. 그 밖에 안동, 예천, 봉화는 7,500만 원 이하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다 주는 게 아니라 바로 밑에 2번 보증금 중 일정액 범위는 1. 서울특별시는 5,500만 원 이하. 애올 때 이제 1억 6,500만 원 이하에게 중 5,500 이하까지만 일단 먼저 주게 됩니다. 이걸 최우선 면제라 그래. 자, 그 밖의 지역은 2,500이죠. 우리 시험은 안 나오지만 우리 안동이나 봉화는 7,500만 원 이하에게 이것도 3분의 1이죠. 3분의 1이니까 2,500만 원 이하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6,000분의 2,000이었는데 1,500씩 다 올랐죠. 안동 거고요. 안동 시험 안 나와. 서울만 해놓으세요. 이거는 이제 상식적으로 그냥 알아놓고 안동은. 자, 이걸 최우선 면제 줍니다. 요건이 뭐라고요? 뭐 하기 전에 뭘 갖춰야 돼?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뭘 갖춰야 돼? 대항 요건을 갖춰야 돼. 학실점 필요 없어요. 옛날에는 이게 경락 허가 결정 전까지 했었어요. 이게 빠져가지고 하도 초폭들이 많이 오니까 경매 개시 결정 전으로 땡겼단 말이야.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대항력을 먼저 갖추고 있어요. 그래도 이걸 이용하는 사람 꽤 있어요. 서울에 가보면 여러분들이 서울에 전봇대에 가면 여기 많아요. 전봇대에 보면 금매 해가지고 전세 뭐 서울이니까 1억 지금 1억 6천을 그러니까 1억 뭐 5천 6천 여기 5,500까지잖아요. 그러니까 서울 같은 데는 한 5천짜리 뭐 이렇게 많이 해요. 방한칸 5천 왜? 최우선 면제 받으니까. 자, 그렇게 됩니다. 자, 다음 가보죠. 1번. 자, 6절에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 이것도 중요 표시하세요.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 이것도 자주 나옵니다. 자, 임차권 등기명령. 임대차가 종료돼야 돼요. 임대차가 종료가 됐어요. 자, 임대차가 종료되면 아까 했죠. 뭐가 동시행이었죠?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과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이 동시행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제 임차인은 목적물 반환하고 이사 나가려고 그래요. 근데 임대인이 돈 없다고 보증금을 지체하게 됩니다. 이사 나가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저 제주도로 발령이 났어요. 그러면 제주도로 계속 다니면 월급보다 차비가 더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임차인이 빨리 가가지고 혼자 등기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준 게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입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조심할 게 여기에 명령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거는 명령 등기가 아니라 촉탁 등기입니다. 자주는 촉탁 등기. 자, 가보죠. 임대차가 종료되고 돈 못 받아야 돼. 의 갑니다. 의. 자, 땡땡 임대차 종료 후입니다. 후 존속 중에는 안 돼. 후 돈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동그라미 단독으로 혼자입니다. 공동이 아니라 단독으로 임차권 등기를 격려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2번 중요 표시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의 요건 땡땡 외워야 돼. 임대차가 끝난 후야 존속 중 안 돼요.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법원으로 갑니다. 임차주택 소재지 상가라면 상가건물 소재지 관할 법원, 지방법원, 지원 또는 예천이나 봉화라면 시군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기관도 은행도 임차인을 대위해야죠. 대신해서 등기명령 신청할 수 있습니다. 3번의 효력은 제목 잘 보세요. 방금 1. 대항력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취득 및 동그라미쳐 유지입니다. 옛날 2, 3년 전 대항력이 그대로 유지가 돼요. 자, 갑니다.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 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 등기를 주고 마치면 이거야. 등기부에 기재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합니다. 그러나 뒤에 더 중에 다만 임차인이 오늘 임차권 등기 이전에 이미 한 2년 전에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은 2년 전으로 그대로 유지된다. 유지된다. 자, 이거예요. 그게 포인트입니다. 자, 이 사람이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2년 했으니까 2년 전 거야. 2021년 만약에 5월 30일이라고 하죠. 그때 이제 인도받고 주민등록 들어갔어요. 그럼 그 다음날 5월 31일 날 대항력 확정일자도 받았다고 하죠. 대항력 우선이 다 갖추었어요. 21년도. 근데 계약기가 만료됐죠. 23년 5월 30일이 만료됐는데 돈 안 준단 말이야. 그럼 오늘 가가지고 임차권 등기 명의 오늘 여기다 임차권 등기가 됐어요. 등기는 오늘 되었지만 요 2년 전으로 소급해서 이게 유지된다는 겁니다. 이게 포인트죠. 등기는 오늘 됐지만 그게 유지된다. 이게 포인트예요. 유지되니까 이제 뭐하고 비교해? 2021년 5월 30일이라고 저당권하고 비교한다는 거죠. 이제. 유지된다. 그래서 이제 이사 나가도 돼요. 자, 출근 나가죠. 임차권 등기 이후에는 오늘 이후에는 대항력권을 상실하더라도, 즉 전출 나가더라도 이미 취득했던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은 뭐 되지 아니한다? 상실하지 아니한다. 이거예요. 전출 나가도 됩니다. 내가 이제 보증금 못 받았다. 그리고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가 딱 된 걸 보고 그 다음날 이사 나가도 됩니다. 자, 그럼 이사 나갔어요. 이 집에 이사가 나갔습니다. 그럼 방이 비어 있잖아요. 이제 방이 4칸이었어요. 방이 비어 있으니까 임대인은 자기가 보증금을 못 돌려줘가지고 임차권 등기까지 돼 있어요. 그럼 빨리 세를 놔야 되잖아. 왜? 보증금 돌려줘야 되니까. 이걸 싸게 놓는단 말이야. 그래야 빨리 나가니까. 그럼 서울에서 이제 1억 6,500원을 놓는단 말이야. 무조건 1억 이렇게 놓으면 얘가 먼저 받아가면 이거 뭐 등기 꽝이잖아. 이때는 최우선 면제를 못 받습니다. 예외야, 예외. 임차권 등기가 돼 있는데 나중에 소액 임차로 들어가도 최우선 면제 못 받아요. 그게 2번 얘기입니다.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권 동그라미 즉 배제. 임차권 등기 명령 집행에 따른 임차권 등기가 끝난 주택을 그 이후에 등기 이후에 임차인은 소액 보증금에 우선 변제받을 권리가 없다. 그 점을 조심을 해야 됩니다. 즉 임대차의 목적이 만약에 주택의 일부분인 경우, 방 한 칸인 경우, 방 한 칸에만 최우선 면제 못 받아요. 해당 부분에 하나여, 한 칸에, 방 한 칸에 하나여 최우선 면제권이 없다. 즉, 법 조문입니다. 전부 다. 법 조문. 그래서 이렇게 딱 출제를 해요. 방가로 3번. 자, 임차인은, 그러면 항상 우리가 법원에 가면 돈 들어요. 법원에 가면 돈 들어. 2개 들죠. 하나는 법원에 가서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했잖아. 신청할 때 돈 들고, 그 다음에 등기 촉탁하면 또 등기하면 돈 들잖아. 이 신청 비용과 등기 비용은 일단 임차인 내야죠. 내고 나서 임대인한테 상환 청구합니다.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 명령 동그라미 치고 신청과 그 등기에 관련됐던 비용을 임대인에게 나중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비용은 먼저 임차인 내고 나중에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임차인이 혼자 하는 거야.
혼자 하는 건데 이걸 자 임대인하고 합의해서 할 수도 있죠. 임차인이 임대인과 우리 등기소에 같이 가자라고 해서 민법상 임차권 등기도 가능해요. 민법상 임차권 등기 효력은 똑같아. 효력은 똑같습니다. 등기 절차만 다르죠. 거기 4번 얘기입니다. 민법에 의한 임차권 등기 그대로 준용한다. 가로 열고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취득과 유지가 똑같이 돼요. 민법상 등기에도 한번 읽어볼까요? 임차권 등기명령의 집행에 의한 임차권 등기로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취득 및 유지에 관한 규정은 민법 몇 조까지 몰라도 좋아. 민법 621조 가리고 공동신청이죠. 임대인의 협력을 얻어 임대차 등기한 경우 규정에 의한 등기의 효력도 그대로 준용한다. 준용한다. 똑같다는 거야. 자, 내가 보증금을 못 받았어요. 그러면 혼자 가가지고 법원에 가서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임대인하고 둘이 손에 손잡고 둘이 같이 가서 임차권 민법상 등기할 수 있어요. 근데 민법상 등기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거의 안 돼요. 주인이 안 가려고 그래. 안 가려고 그러니까 임차권 등기 명령을 거의 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고 오른쪽에 7절에 이제 존속기간이죠. 네, 이거 조금 쉬었다 하죠.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